네. 저는 이번에 Mixture of Experts라는 MOE 기법을 발표하려고 나온 최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OE가 어떻게 하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장 큰 분류로 나와 있는 댄스 MOE, 스펄스 MOE 설명한 후에 이번엔 아니지만 미스트랄 사에서 개발한 모델이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MOE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와 문자열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웹서핑 하다라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다가 몰라가지고 찾아보다가 이 세미나 주제를 정하게 됐었는데, 미스트랄사에서 낸 모델에 보통 저기 B 앞에는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70B, 7B 이런 게 아니라 8x7B라는 문자열이 붙어 있는 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서치를 해보다가 이게 MOE라는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MOE라는 기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냐면 이 라우터라는 게이팅 네트워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같은 말로 라우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라우터랑 익스퍼츠라는 같은 네트워크들 여러 개 두어서 그것들이 있는 구조인데요. 라우터가 각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진행을 할 때 이 익스퍼츠 펑션들 중에서 적절한 애들한테 그 값들을 할당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내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먼저 좀 벤치마크를 먼저 보여주고 가시면은 이 8x7B가 7B 모델의 그 파라미터 익스퍼츠를 8개를 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셈을 해도 56B 정도일 텐데 그게 70B 모델이랑 135B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그다지 꿀리지 않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벤치마크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나왔던 GPT OSS 모델도 이 MOE 기법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MOE를 찾아볼 때 큰 분류로 보면 댄스 MOE랑 스펄스 MOE로 볼 수 봤는데 그 중에 먼저 댄스 MOE는 모든 익스퍼츠 네트워크를 다 이터레이션마다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판단했을 때 각 익스퍼츠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로 이 값들을 할당해 줄 건지를 정해서 8개의 익스퍼츠를 사용한다면 8개의 다 값을 가중치에 따라 분배해가지고 학습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스펄스 MOE는 이 익스퍼츠 중에 일부만 값을 전달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스 MOE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가 판단을 해서 한 개에게만 주겠다고 하면은 가장 적절한 한 개의 모델에만 값을 전해주고 두 개에만 주겠다 하면은 가장 적절한 탑2 모델 익스퍼츠에만 값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댄스 MOE를 적용한 그 모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MOE 레이어에서 게이팅 네트워크, 라우터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값들을 게이팅 네트워크가 먼저 값을 가져온 뒤 그 값들을 여기서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가중치를 각각을 전해주고 그 값들을 각 익스퍼츠에 전해준 뒤에 그 결과 값들을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레이어에 전달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수식인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G라는 펑션이 게이팅 네트워크, 라우터에 해당하는 펑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단순히
소프트맥스를 해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각 익스퍼츠 이 제2번째 익스퍼츠에 몇의 가중치를 전해줄 건지를 판단을 해주고 그 가중치의 값에 대해서 이 각각의 익스퍼츠인 FI들이 결과값을 그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최종 값으로 내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스펄스 MOE인데요. 먼저 댄스 MOE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8x7B 모델이라고 치면은 그 7B 모델을 8개를 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사용을 할 때는 그 모든 파라미터를 다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스펄스 MOE는 이 익스퍼츠들을 동시에 다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중에 적절한 K개만 뽑아서 학습을 할 때 피드포워드를 진행을 해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컴퓨테이션 성능은 훨씬 줄고 성능은 준수한 모델이 나올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스 MOE는 이 탑K라는 방식만 추가되었다고 봐도 되는데요. 기본적인 스펄스 MOE에서는 이 게이팅 네트워크에서 이 소프트맥스 값들 중에서 K개에 해당하는 그 상위 값들에게는 그 웨이트를 그대로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 값들에게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주어서 값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이 들어갈 때 한 배치에 x1부터 xt까지의 그 시퀀스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값들을 각각을 넣어 주어서 k가 2라고 치면은 그 각 쿼리에 대해서 이 익스퍼츠의 탑 1, 2까지에 해당하는 그 익스퍼츠에게만 값을 전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피드포워드를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탑 K를 제외하고도 R 노이즈라는 값과 그 L 로드 밸런싱이라는 그 새로운 로스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로드 임밸런스라는 스펄스 MOE에 제기된 이슈를 좀 더 완화시키겠다라고 해서 나온 방법입니다. 이 로드 임밸런스가 뭐냐면 이렇게 8개의 익스퍼츠가 있을 때 2개에게만 값을 전해주게 된다면 이게 극단적인 상황에는 모든 학습을 2개의 익스퍼츠에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8개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일부만 비대칭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익스퍼츠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에게는 과적합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탑 K에 대한 값에 R 노이즈는 가우시안 노이즈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것을 추가해 준 뒤에 이 로스를 계산할 때 로드 밸런싱 로스라는 값을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값은 각 배치에 대해서 그 각 쿼리들의 DIPI라는 값을 썸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먼저 D에서는 각 배치에서 그 단순한 웨이트들을 정했을 때 그 확률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모든 익스퍼츠 네트워크에 대해서 각각이 할당을 받는 가중치 값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PI는 이와 유사하지만 게이트 네트워크의 함수값을 받게 되는데 이 함수값은 탑 K를 진행한 후에 그 탑 2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 웨이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0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피드포워드를 할당을 받는 네트워크에 대한 값과 그리고 각 익스퍼츠들이 웨이트를 할당받는 비율을 곱해서 이 것들 둘 다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를 추가하겠다라는 게 로드 밸런싱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추가를 해서 스펄스 MOE에서도 성능을 최대한 높여보려고 했고 이 이후에도 여러 연구가 진행된 게 많은데 각각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더 임밸런스 문제들을 줄이려고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랄사에서 내놓은 모델인 미스트랄 8x7B 모델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먼저 봐볼 건데요. 먼저 미스트랄 7B 모델 구조를 간단하게 봐보자면 왼쪽은 트랜스포머고 오른쪽이 7B 모델인데
이 7B 모델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위치에 MOE 레이어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에 MOE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위치에 라우터와 여기서는 8개의 익스퍼트들이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스트랄사는 각각의 층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가 쓰였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4번의 익스퍼트에 보시면 8개의 익스퍼트를 다 계산을 했을 때는 약 46.7B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모델을 올려놓았을 때 메모리가 이 정도 파라미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믹스트랄 RX7B 모델은 스펄스 MOE를 적용을 해서 여기서는 탑 2까지만 액티베이트하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 4번에 있는 8개의 익스퍼트의 파라미터가 다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2개만큼의 파라미터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을 다 더해 본 수가 저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액티베이트 2개까지 뽑아서 액티베이트 되는 파라미터 수는 12.8B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집에 좋은 GPU가 있으신 분들은 액티베이트 과정은 터지지 않을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컴퓨테이션에서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라마2 모델이랑 비교한 게 있는데, 같은 라마 7B 모델이랑 믹스트랄 8X7B, 라마 13B 모델이랑 믹스트랄 8X7B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 accuracy,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70B 모델의 라마2 모델이랑 성능을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봐도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로드 임밸런스 문제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각 라우터에서 그 8개 익스퍼트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나온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8X7B 모델에 적용을 했을 때 이 각각의 익스퍼트에 대해서 0번 레이어, 15번 레이어, 31번 레이어, 트랜스포머에는 여러 개 레이어를 겹쳐서 쓰잖아요. 그거에 0번째 레이어, 15번째 레이어, 31번째 레이어들에서 각 익스퍼트들의 임밸런스를 표현한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같은 아이들은 각각이 다른 도메인, 알게빅스나 GitHub 등등의 도메인들을 각각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8개의 익스퍼트다 보니까 작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검은 점선이 있는데 저게 12.5%를 나타내는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저 선에 가까이 있다면 고루 분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여기서 DM Mathematics를 제외하고는 튀는 게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밸런스 문제를 그래도 꽤나 해결을 했다. 그리고 DM Mathematics는 왜 튀지 하고 봤는데, 얘는 약간 합성 데이터랑 자연어 데이터들의 이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좀 튀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애널리시스인데, 이 파이썬 코드를 넣었을 때 각 익스퍼트들이 어떤 부분을 할당을 받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따라서 같은 색이면은 같은 익스퍼트가 담당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레이어 15번에서 31번으로 갈수록 들여쓰기나 셀프 같은 것들은 같은 익스퍼트에 좀 일관되게 분배를 점차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MOE 발표 마치겠습니다.